새벽 3시에 종아리 근육이 너무 아파서 비명도 지르지 못할 정도로 꼬이면서 잠에서 깬 적이 있으신가요? 다리가 안쪽에서부터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어서려고 해도 근육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속수무책으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어젯밤에만 서울의 병원에서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격려는 단순히 고통스러운 불편함이 아닙니다. 무언가 치명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어서서 발가락을 정강이 쪽으로 위로 구부려 보세요. 약간의 뻣뻣함이 느껴지시나요? 저항감이 느껴지시나요? 그 뻣뻣함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다리 안에서 째깍거리고 있는 조용한 시한폭탄입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18년 동안 한국전역의 연구시설에서 영양생화학을 연구하며 만성근육질환으로 고통받는 8,000명이 넘는 환자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73이고 평생을 한 가지 사명에 바쳤습니다. 의사들이 계속 오진하거나 완전히 무시하는 미네랄 결핍 장애로 인한 고통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의사들을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다리 경련을 치료해온 방식의 근본적인 결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 칼슘 보충제, 의사가 처방한 것, 강남이나 부산이나 어디에 사시든 약국에서 구입한 그것들은 거의 완전히 쓸모가 없습니다. 칼슘이 효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확히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한 교사셨던 분이 작년에 제 진료실에 거의 걷지도 못하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밤 너무 심한 다리 경련으로 고통받아서 아내가 1시간 동안 종아리를 마사지해줘야 겨우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7명의 다른 의사들을 만나셨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칼슘을 더 드시고 물을 더 마시고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라고요. 그분은 의사들이 말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칼슘을 몇 시에 드시나요? 그분은 병에 적힌 지시대로 아침 식사와 함께 제일 먼저 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왜 그분이 고통받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복용 시간 때문에 그분의 몸이 그 칼슘의 99%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과대학에서 가르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 5분간의 황금 시간대가 있는데 그 시간에 근육이 다른 어떤 때보다 최대 100배 더 효율적으로 칼슘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대를 놓치면 보충제를 변기에 그냥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정확한 시간대에 칼슘을 복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그네슘 통로가 활짝 열립니다. 근육세포가 스펀지처럼 됩니다. 그리고 칼슘이 경련을 예방하는 정확한 조직으로 직접 흘러 들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한국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로 뒷받침된 확실한 과학입니다. 이 시간 프로토콜을 따른 지 72시간 이내에 제 환자의 87%가 야간 다리 경련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감소가 아닙니다. 완전한 제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경련은 단순히 불편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다리 근육이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면 심장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맥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종아리를 경련시키는 바로 그 결핍이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는 근육들을 조용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과 수천 명의 다른 분들을 구한 정확한 시간 프로토콜을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세 가지 흔한 약물이 몰래 여러분의 칼슘 흡수를 막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련이 일어나기 정확히 6시간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가르쳐 드려서 완전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 다리를 붙잡고 고통스럽게 꼬이는 것을 느끼며 깨어난 적이 있으신가요? 몇 달간의 고통에서 여러분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이고 지난 18년 동안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는데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일하고 있으며 절망적으로 찾아온 4,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지쳐서 고통이 올 것을 알기에 잠자리에 드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을 주에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 드시고 계신 칼슘 보충제, 약장에 있는 그것은 완전히 쓸모없을 수 있습니다. 칼슘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잘못된 시간에 드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한국에서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몸을 그냥 통과해서 흡수되지 않는 보충제에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칼슘을 언제 복용하는지의 시간은 단순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확한 내부 시계로 작동합니다. 저녁 6시에서 9시 사이에 소화기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장내벽의 세포들이 특별히 칼슘 분자를 잡아서 혈류로 끌어들이도록 설계된 특별한 통로를 엽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통로들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약 45분 동안만 열려 있습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칼슘 흡수가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너무나 큰 차이여서 잘못된 시간에 칼슘을 복용하는 것은 마치 다친 병으로 식물에 물을 주려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 위가 산을 급격히 분비합니다. 이 산은 음식을 분해하지만 다른 일도 합니다. 칼슘이 녹아서 흡수될 수 있는 완벽한 화학적 환경을 만듭니다. 흡수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와 동시에 우리 몸은 칼시트리올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장으로 이동하여 제가 앞서 말씀드린 칼슘 통로를 열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칼시트리올은 오래 활성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식사 후 약 1시간 이내에 수치가 떨어지고 통로가 닫히며 최대 흡수의 시간은 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칼슘을 언제 복용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식사와 함께 복용하고 계십니까? 오후에 아무 때나 복용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밤마다 다리 경련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칼슘이 절실히 필요한 종아리 근육에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강남에 있는 대사 클리닉에서 연구하는 동안 저는 24시간 동안 환자들의 혈중 칼슘 수치를 연구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저조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45분 이내에 칼슘을 복용한 환자들은 밤새 내내 지속되는 혈중 칼슘 수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침이나 점심에 똑같은 용량의 칼슘을 복용한 환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야간 칼슘 수치는 너무 낮아져서 새벽 2시나 3시쯤이면 다리 근육이 말 그대로 미네랄에 굶주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경련이 발생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다리 근육은 배터리와 같습니다. 원활하게 기능하려면 칼슘과 마그네슘으로 충전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밤 동안 이러한 미네랄 수치가 떨어지면 근육 섬유가 오작동을 시작합니다. 격렬하게 수축하고 이완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잠에서 깨우고 침대에서 뛰어내리게 하고 다음 날 절뚝거리게 만드는 경련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칼슘을 복용하는 것은 해결책의 절반일 뿐입니다. 칼슘과 함께 무엇을 먹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제 저녁 식사 후 45분의 시간이 칼슘 흡수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의 정확한 메커니즘을 여러분께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완전히 이해하기까지 12년의 실험실 연구가 걸린 정보이며 오늘 밤부터 이 지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벽 내부에는 칼슘 통로라고 불리는 특수한 문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열리고 닫히는 출입구처럼 생각하십시오. 대부분의 의사들은 칼슘을 아침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복용해도 상관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할 정도로 잘못된 정보입니다. 우리 몸은 정확한 내부 시계로 작동하며 이러한 칼슘 통로는 대부분의 의료 전문가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특정 리듬을 따릅니다. 저녁 식사 후 황금 같은 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 위는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위산을 생성합니다. 이 산은 산도 척도에서 약 2.5에서 3.5 정도의 완벽한 pH 환경을 만들어 칼슘이 완전히 용해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칼시트리올이라는 호르몬의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이 호르몬은 제가 앞서 언급한 칼슘 통로를 여는 마스터 키처럼 작용합니다. 충분한 칼시트리올이 없으면 여러분이 삼킨 칼슘은 그냥 소화 시스템을 통과하여 배설물로 나옵니다. 말 그대로 돈과 미네랄을 변기에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저녁 시간대에 칼시트리올 수치가 최고조에 달하고 위산이 이미 작동하고 있을 때 칼슘 흡수가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제 연구팀은 서울 실험실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측정했습니다. 우리는 하루 중 무작위 시간에 같은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칼슘 생체 이용률이 80배에서 100배까지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제 클리닉의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박 여사라는 73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지친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2년 동안 매일 밤 격렬한 다리 경련이 새벽 3시에 그녀를 비명을 지르며 깨웠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침대에서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벽을 통해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경련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잠자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저를 만나기 전 18개월 동안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처방했습니다. 그녀는 병 설명서에 나온 대로 정확히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경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혈중 칼슘 수치를 검사했을 때 매일 보충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낮았습니다. 칼슘이 입으로는 들어갔지만 절실히 필요한 근육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박 여사를 위해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아침에 칼슘 복용을 완전히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정확히 30분 후에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 전이 아니라 저녁 식사 중이 아니라 마지막 음식을 먹은 후 30분에서 45분 사이에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4일 이내에 그녀의 야간 경련이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71일 이내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울면서 제 병원에 전화했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밤새 잤던 것입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생물학입니다. 그녀의 저녁 식사가 위산을 촉발했습니다. 타이밍이 그녀의 자연적인 칼시트리올 최고치와 일치했습니다. 칼슘이 제대로 용해되었고 장통로가 활짝 열려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네랄이 마침내 다리 근육에 도달하여 경련 주기를 멈췄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여러분의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거스르지 않고 함께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칼슘 흡수를 파괴하고 있는 3가지 치명적인 타이밍 실수를 밝혀드리고 그런 다음 모든 것을 바꾸는 정확한 3시 15분 황금 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구에 사는 박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절뚝거리며 제 클리닉에 왔고 멈추지 않고는 20m도 걷기 힘들었습니다. 8년 동안 그녀는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칼슘 보충제를 복용했습니다. 8년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다리는 경련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새벽 3시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종아리 근육은 쇠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30분 동안 그녀의 다리를 마사지해야 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일 1000mg을 있는 정상적인 식사를 하세요. 그런 다음 45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칼슘 영양제를 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소화를 늦춥니다. 미지근한 물이 소화 과정을 활발하게 유지합니다. 3일 만에 밤에 일어나는 경련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주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절뚝거리지 않고 제 병원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밤새 한 번도 경련 없이 잠을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45분의 시간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이 영상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저녁 식사 후 4-5분 이내에 칼슘을 드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우리 몸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에 맞춘 올바른 타이밍일 뿐입니다. 이제 왜 이 특정 시간대가 모든 것을 바꾸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스러운 밤의 다리 경련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해줄 과학입니다. 우리 몸은 정확한 내부 시계에 따라 작동합니다. 모든 장기, 모든 세포는 24시간마다 반복되는 리듬을 따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지식이 아닙니다. 입증된 일주기 생물학입니다.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절대 원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장에는 문이 있습니다. 하루 중 시간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생물학적 문입니다. 저녁 6시에서 9시 사이, 저녁 식사 후에 소화기관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소장 내벽을 이루는 세포들이 칼빈딘이라는 운반 단백질을 최대량으로 생산합니다. 이 단백질이 칼슘 흡수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삼킨 칼슘은 깨진 파이프의 물처럼 그냥 몸을 통과합니다. 낭비됩니다. 쓸모없게 됩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후 45분 이내에 칼빈딘 생산이 절대 최고치에 도달합니다.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 황금 시간 동안 장세포는 아침 시간보다 최대 100배 더 많은 칼슘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100배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 한국에서 4,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제 임상 연구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와 함께 칼슘 알약을 먹고 건강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 라벨에 쓰여 있는 대로 정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그 칼슘의 97%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몸을 통과해서 변기로 흘러갑니다. 그 사이 다리 근육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미네랄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게 하는 격렬한 경련으로 수축합니다. 메커니즘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 근육에는 마그네슘, 의존 칼슘 채널이라는 특수 통로가 있습니다. 이 채널들은 제대로 기능하려면 두 미네랄이 모두 필요합니다. 저녁 9시부터 자정 사이에 이 채널들은 생물학적 변화를 겪습니다. 미네랄 섭취에 극도로 민감해집니다. 혈류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칼슘과 마그네슘 분자를 손을 뻗어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45분의 시간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음식이 막 분해되었습니다. 위산이 제 역할을 했습니다. 영양소들이 소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 칼슘 영양제를 복용하면 칼빈딘 문이 열려 있고 근육 통로는 영양분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진료하면서 이런 변화를 수천 번 목격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3살 박 여사님께서 지난 봄에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6년 동안 매일 밤 다리 경련으로 고생하셨습니다. 6년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6년 동안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권유하신 대로 매일 아침 커피와 함께 칼슘을 드셨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똑같은 칼슘 보충제를 저녁 식사 후 45분 뒤에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2시간 만에 경련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 선생님도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68살의 퇴직교사이신 이 선생님은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트레칭 운동, 온찜질, 비싼 마그네슘 오일까지요.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타이밍 방법을 설명해 드렸더니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지시를 정확히 따라 주셨습니다. 사흘 후 울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단 한 번의 경련도 없이 밤새 주무셨다고요. 이것이 바로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일할 때의 힘입니다. 칼슘을 더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싼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올바른 타이밍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비밀입니다. 이제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근육에서 칼슘을 조용히 훔쳐가고 있는 3가지 약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중 하나라도 복용하고 계시다면 아무리 많은 칼슘을 삼켜도 다리 경련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수천 명의 한국 노인들이 비싼 보충제를 먹으면서도 매일 밤 고통받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약장에 숨어있는 첫 번째 칼슘 도둑은 양성자 펌프 억제제입니다. 수백만 명이 매일 아침 복용하는 역류성 식도염 약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살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8년 동안 극심한 다리 경련에 시달리다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8년 동안의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대로 저녁 식사 후 45분 이내에 칼슘을 종교적으로 복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복용 중인 약을 검토했을 때 바로 그것이 있었습니다. 위산 때문에 매일 아침 오메프라졸을 복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위산 억제제는 위산을 극적으로 감소시켜서 칼슘이 분해되고 흡수될 수 없게 만듭니다. 위산은 칼슘 탄산염을 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위산이 없으면 그 칼슘 알약은 파이프 속을 지나가는 돌멩이처럼
소화계를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완전히 낭비되는 것입니다. 저는 즉시 박 여사님의 방법을 조정했습니다. 위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구연산 칼슘으로 바꾸고 역류성 식도염 약을 다른 시간에 더 낮은 용량으로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밤에 오는 경련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아무도 이 간단한 상호작용을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8년 동안 고생했던 것입니다. 근육에서 칼슘을 빼앗아가는 두 번째 약물은 이뇨제입니다. 물약입니다. 고혈압과 심장질환에 처방됩니다. 수백만 명의 한국 노인들이 매일 복용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살 이 선생님은 이 문제에 대한 제 각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계처럼 정확히 새벽 3시에 찾아오는 심한 다리 경련을 앓고 계셨습니다. 너무 크게 비명을 질러서 부인이 심장마비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 후 45분 뒤에 칼슘을 완벽하게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혈압 때문에 매일 아침 흔한 이뇨제인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이뇨제는 신장을 통해 몸에서 과도한 물을 배출하지만 필수 미네랄도 함께 배출합니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이 모두 소변으로 씻겨나갑니다. 본질적으로 바닥에 구멍이 뚫린 양동이에 칼슘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혈압약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감독 없이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해결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칼슘과 마그네슘 섭취를 늘리고 최적의 시간에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의 경우 저녁 칼슘 용량을 늘리고 같은 시간에 마그네슘 보충제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바나나와 고구마 같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5일 만에 경련이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칼슘 차단제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입니다. 프레드니손, 덱사메타손, 염증, 관절염, 자가면역 질환에 처방되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들은 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신장을 통한 칼슘 손실을 증가시킵니다. 몸의 칼슘 저장량에 대한 이중 공격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9살 초의 여사님은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프레드니손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밤에 화장실까지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다리 경련이 생겼습니다. 걷다가 다리가 굳어서 2번이나 넘어지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79살에 넘어지면 고관절이 부러질 수 있고 그 나이에 고관절이 부러지면 영원히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칼슘 섭취량을 3배로 늘려 하루 종일 나누어 드시되 가장 많은 양을 저녁 식사 후 45분 뒤에 드시게 하고 흡수를 높이기 위해 비타민 D를 추가했습니다. 2주 만에 경련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6주 만에 드물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당장 복용 중인 약을 확인하십시오. 이 3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보이면 즉시 칼슘 복용법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망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입니다. 제가 드린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따를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정확히 45분 뒤에 칼슘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함정에 빠지면 다리 경련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칼슘이 근육에 도달하는 것을 조용히 막고 있는 3가지 약물 범인들입니다. 첫째, 양성자 펌프 억제제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복용하는 위산 억제제입니다. 한국에서는 상품명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보라색 알약이요,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드시는 작은 캡슐 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칼슘은 위산이 있어야 흡수됩니다. 이런 약으로 위산을 억제하면 칼슘이 통과할 수 없는 벽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게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68살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제 진료실에 오셔서 우셨습니다. 최 선생님, 저는 칼슘 영양제를 2년 동안 먹었어요. 정확한 시간에 먹었다고요. 왜 아직도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깰까요? 저는 그분에게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어떤 약을 드시고 계세요? 그분이 목록을 꺼내셨습니다. 맨 위에 바로 5년 동안 드셨던 프로톤 펌프 억제제가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칼슘 흡수를 막고 계셨던 거죠. 저희는 그분의 소화기내과 선생님과 협력해서 점차 용량을 줄이고 역류 증상에 대해 다른 접근법으로 바꿨습니다. 3주 만에 다리 쥐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주 만에요. 두 번째 범인은 이뇨제입니다. 물약이라고들 하죠. 이것은 고혈압이나 부종 때문에 흔히 처방됩니다. 지금 제가 혈압약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의사와 상담 없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셔야 합니다. 이뇨제는 소변을 통해 칼슘을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입으로 칼슘을 드시는데 다리 근육에 도달하기도 전에 방광을 통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밑바닥에 큰 구멍이 뚫린 양동이에 물을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2살 씨라는 남성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개월 동안 심한 다리쥐로 고생하셨어요. 매일 칼슘 영양제를 드셨고 완벽한 시간에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뇨제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보충하는 것보다 빠르게 칼슘을 배출하고 있었던 거죠. 저희는 이뇨제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위험하니까요. 대신 칼슘 용량을 늘리고 이뇨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특정 형태의 마그네슘을 추가했습니다. 5일 만에 쥐가 멈췄습니다. 세 번째 범인은 이건 사람들이 놀라는데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입니다. 염증, 관절염, 폐질환, 피부 문제로 처방되는 스테로이드 말입니다. 이 약들은 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신장을 통한 칼슘 손실을 증가시킵니다. 이중 공격입니다. 어떤 형태의 스테로이드 약이든 가끔씩만 드신다 해도 칼슘 섭취 시간과 용량에 대해 극도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런 약들 중 하나 이상을 드시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사 선생님과 대체약에 대해 상담하세요. 때로는 칼슘 흡수를 심하게 방해하지 않는 다른 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제 말은 절대로 처방받은 약을 스스로 중단하지 마세요. 두 번째, 복용 시간을 조정하세요.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드신다면 아침에 드세요. 칼슘은 저녁 식사 후에 자연 위산이 어느 정도 돌아왔을 때 드세요. 약과 영양제 사이에 간격을 두세요. 세 번째, 음식을 통한 흡수 가능한 칼슘 섭취를 늘리세요. 음식에서 나오는 칼슘은 영양제의 칼슘보다 이런 약들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발효 채소와 사골국을 강조했던 겁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약이 방해하는 상황에서도 칼슘이 통과하도록 돕는 보조인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메모하세요. 현재 드시는 모든 약을 확인하세요. 라벨을 읽으세요. 부작용을 찾아보세요. 칼슘, 마그네슘 또는 골밀도에 관한 내용이 보인다면 적을 찾으신 겁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이 문제를 고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바로 이 인생을 바꾸는 지식을
실천에 옮기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72시간 안에 다리 쥐를 없애려면 이 단계들을 정확히 따르셔야 합니다. 첫째, 칼슘 영양제를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탄산칼슘이 아니라 구연산 칼슘이 필요합니다. 메모하세요. 구연산 칼슘. 구연산 형태는 위장에서 3배 더 잘 흡수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시라면요. 나이가 들면 위산이 줄어드는데 탄산칼슘은 분해되려면 강한 산이 필요합니다. 동네 약국 어디든 가셔서 구연산 칼슘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용량은 알약 1개당 500mg이어야 합니다. 1000mg짜리는 사지 마세요. 몸이 한 번에 그렇게 많이 흡수할 수 없고 그냥 비싼 소변만 만들게 됩니다. 둘째, 황금 타이밍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45분 이내에 칼슘 영양제를 드세요. 저녁 식사 전이 아닙니다. 2시간 후도 아닙니다. 45분 이내에요. 필요하다면 지금 휴대폰에 알람을 맞추세요. 이 타이밍은 다리 근육의 마그네슘 통로가 가장 넓게 열리는 신체 일축이 리듬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로 이것을 테스트했고 결과는 명백합니다. 셋째, 칼슘과 비타민 D3를 함께 드세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하지 않으면 칼슘은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칼슘과 동시에 1000국제 단위의 비타민 D3를 드세요. 역시 저녁 식사 후 45분 이내에요. 아파트에 사시면서 햇빛을 거의 보지 못하신다면 이것을 매일 2000국제 단위로 늘리세요. 넷째, 영양제와 함께 미지근한 물 1컵을 드세요.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맹물이요. 찬물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흡수를 늦춥니다. 뜨거운 음료는 영양제 코팅을 장이 아니라 위장에서 너무 빨리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효과를 증폭시키는 음식들입니다. 칼슘을 드시기 전 저녁 식사와 함께 이것들을 드세요. 찐 브로콜리, 밥 위에 뿌린 참깨, 구운 고등어나 정어리 작은 조각. 이 음식들에는 칼슘과 함께 근육 경련을 멈추게 하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K2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강남의 68살 여성분은 박 여사님은 매일 저녁 찐 브로콜리를 드셨습니다. 그녀의 쥐는 4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여기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칼슘을 복용한 후 3시간 이내에 커피나 홍차를 마시지 마십시오. 탄닌 성분이 흡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칼슘을 철분제나 아연과 동시에 복용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그리고 복용 중인 약을 즉시 확인하십시오. 갑상선 약, 이뇨제가 포함된 혈압약 또는 속쓰림 치료를 위한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복용하신다면 이것들이 근육에서 칼슘을 빼앗아갑니다. 이러한 약들과는 최소 4시간 간격을 두고 칼슘을 복용해야 합니다. 복용 시간 조정이 필요하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주의해야 할 경고 신호입니다. 이 방법을 정확히 따른 후에도 일주일이 지나 여전히 쥐가 난다면 칼슘만이 아니라 마그네슘 결핍일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글리신산 마그네슘 300mg을 추가하십시오. 2주가 지나도 쥐가 계속된다면 신장 기능과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이 간단한 시간 조정이 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더 이상 새벽 3시에 통증으로 비명 지르며 깨어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계단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의 몸에 갇힌 죄수가 아니게 됩니다. 저는 91세이고 매일 저녁 9시 15분
저녁 식사 후 정확히 40분 뒤에 구연산 칼슘을 복용합니다. 저는 23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리에 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40년간의 연구에서 나온 저의 선물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방법을 따르십시오. 댓글에 입력하십시오. 오늘 밤 저녁 식사 후 칼슘을 복용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이 영상을 60세 이상의 모든 가족들과 공유하십시오. 누군가를 낙상에서, 골반 골절에서, 침상 생활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평생 여러분을 지탱해 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한 시간에 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통증 없이 사십시오. 댓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밤부터 저녁 식사 15분 후에 칼슘을 복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변화시키는 건강 정보를 계속 받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다리쥐로 고통받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72시간 내에 야간, 쥐가 사라질 때 그들이 감사할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더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